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창원시장 후보들의 첫 TV토론회가 어제 KBS 창원 방송총국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와 국민의힘 홍남표 후보는 창원 경제 제도약과 또 인구 감소 대책 등 현안을 놓고 90분 동안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토론회 내용을 황재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재선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와 시장직 탈환을 노리는 국민의힘 홍남표 후보가 맞선 창원시장 선거의 첫 TV토론회. 두 후보는 창원 경제 상황을 두고 엇갈린 진단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재 침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지난 문재인 정부와 그리고 허 시장 시정의 정책 실패 탓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급속한 V턴으로 작년부터 이렇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원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고. 자질 검증에선 불꽃이 튀었습니다. 민주당 허성무 후보는 국민의힘 홍남표 후보가 원자력 전문가가 맞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그 1개월 사이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담당 국장으로서 대처가 미흡했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천성 경질성 인사가 아닌가. 국민의힘 홍남표 후보는 민주당 허성무 후보의 소형 모듈 원전 공약이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원전 기업을 살리려고 그러면 당장 원전 조기 정상화를 위한 그런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 수출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 이게 나와야 되지. 지금 희망 고문하듯이. 민주당 허성무 후보는 홍남표 후보가 지역 대표 축제도 모르고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마산의 공약, 마산의 바다 이야기를 하면서 진해 속천부두를 속천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공보물을 후보가 나가기 전에 한 번쯤은 보았을 텐데. 국민의힘 홍남표 후보는 허성무 후보의 시장 재임 시절 창원 부채가 크게 늘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으로 1조가 넘는 불명예 어떤 부채 1조를 기록한 불명예 시장이라고 이렇게 평가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공약 검증에서 허성무 후보는 홍남표 후보가 자신의 공약을 베끼고 있다고 지적했고 홍남표 후보는 허성무 후보가 성과를 부풀리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일주일에 앞두고 경남 지역 유세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사천과 남해, 하동 지역 후보들은 유권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이형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현직 시장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한 사천시. 후보들은 청렴한 시정을 약속했습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하면 이와 같은 부정 비리를 없애고 청렴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한 사람으로서 또 후보자를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일하겠습니다. 시민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정당의 눈치를 보며 시정을 했습니다. 부패한 기득권 세력을 일소하고 새로운 사천을. 전 현직 단체장이 4년 만에 재대결을 펼치는 남해 군수 선거. 현직 군수 후보는 일 잘하는 군수를. 소신 있는 군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더 초선 때보다 몇 배로 더 열심히 일하고. 전직 군수 후보는 여당의 힘을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 여당 정부와 원팀으로 구성해서 많은 예산을 우리 남해군에 가져올 자신이 있습니다. 공천 잡음과 탈락자 반발로 보수 후보들과 진보 후보가 3파전을 치르는 하동 군수 선거. 더불어민주당 강기태 후보는 발로 뛰는 젊은 군수를. 오직 하동 군과 군민 민생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아들 군수, 손자 군수로서 주민 곁에 다가가는 젊은 군수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정훈 후보는 열린 군정과 국민 소통을. 군림하지 않는 군수, 소통하는 군수,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군수가 되어서 국민들을 제대로 섬기고. 무소속 하승철 후보는 밀실야합의 정치 심판을 내세웠습니다. 아무 이유도 내용도 설명 듣지 못하고 탈락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국민들께서 잘 아시고 미래를 살릴 후보.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은 오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산청군수 후보 TV토론회가 오늘 오후 1시부터 50분 동안 KBS 창원 방송총국에서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이승화, 무소속 허기도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KBS 1TV를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경찰이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로부터 12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신문사 기자를 구속했습니다. 12억 원 가운데 4억 원에 대해서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경찰은 이 건설업자가 관여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인허가와 또 대출 과정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6년 500여 가구 규모로 사업 승인을 받은 창원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검찰이 이 조합의 설립 업무를 대행한 건설업자 A씨를 횡령과 배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한 건 2020년. A씨는 아파트 터를 조합에 대파는 과정에서 약정보다 많은 140억 원대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허위 조합원들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 은행과 조합 등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입주할 시점에 대해서 이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은 약 355억 정도의 이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거라고. 경찰은 건설업자 A씨가 2017년부터 한 신문사 기자 B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12억 원의 금품을 준 정황을 포착해 그제 B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12억 원 가운데 7억여 원에 대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을, 4억 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알선수재란 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한 일을 잘 처리해 주도록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경찰은 A씨가 관여한 경남의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자치단체 인허가와 금융권 대출 과정에서 기자 B씨의 알선이나 청탁이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B씨는 정상적인 금전거래였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B씨의 구속으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실제 수사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연일 경남 곳곳으로는 한낮에 30도를 넘나드는 7, 8월의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는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거창과 함양 등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1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 소나기가 지나는 지역으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거나 우박이 내릴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여전히 덥겠습니다. 볕이 기온을 빠르게 끌어올리면서 창원은 28도, 진주는 29도까지 기온이 오르겠고요. 함안은 30도를 오늘도 넘어서겠습니다. 오늘도 자외선이 무척 강하기 때문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동부 지역의 날씨는 종일 맑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데요. 창원과 양산, 밀양은 17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고성과 통영, 거제 등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26도 내외가 예상되고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30도를 넘나드는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14도 내외 보이면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합니다. 합천과 진주, 사천이 15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낮에는 함양과 거창, 합천은 31도, 남해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의 하늘도 종일 맑겠고 바다의 물결도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흐리고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면서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고요. 오후부터는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창원시 석전동 육교 설치 공사장 주변에서 땅속에 묻힌 상수도 송수관이 파손돼 창원시가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창원시는 창원시 대방동을 제외한 성산구 대부분 지역과 읍면, 소계동과 소답동을 제외한 의창구 지역, 마산 하포구 전역과 회원구 일부 지역에 단수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송수도 파손 구간에 수압이 떨어지지 않아 복구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구 공사가 끝난 뒤 급수까지는 지역별로 시차가 있고 수돗물에서 일부 혼탁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김해시 진영읍의 한 고물상에서 불이 나 창고 70제곱미터 등을 태워 8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고물상에 사람이 없는 가운데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해경찰서가 존속 살해 혐의로 3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9일 남해군 남해읍의 한 건물 안에서 6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이튿날 새벽 어머니가 계단에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사고 조사 과정에서 살해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거제 선자산에 추락한 화물 헬기를 사고 8일 만인 어제 산림청과 함께 헬기로 인양했습니다. 조사위는 사고 헬기를 트레일러로 김포공항으로 옮긴 뒤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합니다. 앞서 지난 16일 거제 선자산 정상 부근에서 등산로 자재를 옮기던 화물 헬기가 추락해 기장과 정비사가 숨졌습니다. 지리산 국제환경예술제가 모레 하동군 정량면의 지리산 아트팜에서 개막합니다. 이번 예술제에는 국내 작가 5명과 남미 작가 11명의 작품 70점이 전시장과 메타버스전을 통해 선보일 계획입니다. 또 국제교류 초대전과 라틴 아메리카 특별전은 공간과 시간의 경계가 사라진 새로운 전시 방식으로 만날 예정입니다.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토지주택박물관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확대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